자, 오늘 시장이 또 마감을 했습니다. 뭐, 얘기하는 김에, 교육하는 김에 이제 장 마감까지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교육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뭐 시장이 아침에 강세 출발했는데, 결국은 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도를 강하게 해서, 지금 시장이 또 다시 마이너스로 또 전환을 했어요. 오늘도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1.1%, 거래소도 0.49%, 그러니까 0.5% 정도 내렸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거 외국인이 계속 팔아치우니까 하락이 커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마이너스로 밀렸고, 뭐 오늘 그동안 이제 세력들 좀 손댔다고 했던 이엔셀이나 뭐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이런 게 좀 반등 강하긴 했는데 결국 막판에 얘들도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력들이 진짜로 손대는 거는 우리바이오 같은 이 대마초 관련주 한 방에 뒤집어 놨어요. 계속 내리다가 한 번에 뒤집고 들어와 버리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손쓸 틈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게 강하다 이게 없어요. 오성 첨단 소재도 강할 때가 있고 우리바이오가 더 강할 때가 있고 우리는 뭐 둘 다 거래를 했었잖아요, 과거에. 근데 이번에는 우리바이오가 더 강했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손댄 건 요 종목인 것 같고, 저렇게 되면 또 매수 한참 또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중에 기회 봐서 저점 매수 한번 시도하든지 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고가권 주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 버리면 얘네들만 오르거든요. 그 바닥에 있는 주식들은 또 한참을 시간 끌고 매수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사실 답답해지거든요. 근데 또 쟤네들은 한번 이 고가권에 있는 애들은 한번 꺾어져 버리면 또 순식간에 급락해 버리니까 급락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하루 이틀 3일 뭐 급락하는 건 좋은데 급락하고 반전하면은 적어도 내가 털고 나올 수는 있는데 반전도 없이 하락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참 깝깝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증시 참 복잡한 상황입니다. 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수익 날개님이 물린 주식을 어떻게 하면 좀 사고 팔고 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좌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100% 정답은 아닌데, 이걸 매매법을 활용하시면 대응하기가 좀 편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꼭 이게 물린 종목을 빠져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목을 수익 날라고 끌고 갈 때도 이걸 사용하시면 상당히 편합니다.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대부분 보면은 한 번에 주식을 딱 사가지고 내 평균 매수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본전 가격을 넘어섰을 때 수익이 나고 거기서 더 올라갈 때 수익을 크게 터뜨리려고만 하시거든요. 분할 매수나 분할 대응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해서 그게 바로 귀에 딱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꾸 거래를 해보시면 풀어가기가 쉽고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내가 어떤 주식을 물려갖고 있는데 그 주식이 망하지 않을 주식이고 기업 내용이 괜찮고 영업도 잘 하는 것 같으면은 언젠가는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언젠가는 오를 때까지를 무작정 기다리는 게 힘들단 말이죠. 그리고 수익을 낸다고 치더라도 이걸 한번 내가 5천원에 산 주식을 만원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다고 치더라도 언제 올라갈지를 모르고 중간에 뭐 한 5,500원, 6천원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이거 활용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목표가까지 그냥 들고만 가려니까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셀레믹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셀레믹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단기 급등해 가지고 여기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들어갔었죠.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단기 수익도 노리고 대응도 좋았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하락을 하면서 숨도 안 쉬고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이렇게 순식간에 내려와 버리고 중간에 반전 한 번을 안 주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손실이 커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셀레믹스라는 주식은 신성장 기업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장 주식이 망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가가 횡보하던 수준이 4,000원대 전후예요. 적어도 4,000원 가면은 그 이상 잘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움직여 주기만 하면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이 자리에서 4,500원에서 4,800원 사이 정도, 거기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번 드렸었어요.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했다고 쳤을 때 이게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옵니다. 어제죠. 9월 9일 날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갔어요. 순식간에 쭉 치고 올라가 버리니까 분명히 5%, 6% 뭐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진짜 크게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이 상승을 반드시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손해든 수익이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할 문제예요.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으면은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가더라도 한 20%선 넘어갈 때는 그 추가 매수 분만, 즉 추가 매수를 몇 주에 얼마에 매수 샀잖아요. 그걸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그 분량만 팔면 돼요. 상승을 할 때. 왜? 그 분량은 적어도 수익이니까. 자, 우리 투자자들은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은, 문제라기보다는 자꾸 이제 그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평균 매수가로만 자꾸 계산을 하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을 잘못 거래하다 보니까 9,000원에 한번 물려버렸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거래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뭐 부끄러울 일도 아니고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 더 내려오는 상간에 추가 매수를 한번 해서 4,7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은 평균 매수가는 같은 수량을 했다고 쳤을 때 6,000원 아니면 7,000원 요 사이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러면은 주가가 지금 요만큼 올라왔을 때는 평균 매수가보다는 아직도 훨씬 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전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못 판다고만 생각을 하셔요. 뭐 이게 사실은 제가 늘 강조드리고, 저도 증권사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는 부분이지만은 증권사의 그 계좌의 평균 가격을 산출하는 그 시스템이 개인들을 노예로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고 이거를 계산을 못하게 만들어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같은 주식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산 수량하고 여기서 산 수량은 별개의 주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이 위에서 산 수량은 손해를 보고 있지만은 이 밑에서 산 수량은 당연히 어제처럼 급등할 때는 수익이죠. 그러면 그 수량만큼만 팔면 돼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다시 급락하잖아요. 그럼 그 팔았던 걸 다시 사면 돼요. 왜? 회사는 망하지는 않으니까 최소한. 그리고 많이 떨어졌을 때 사서 팔면은 또 오를 때 또 팔 수 있으니까. 자, 주가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여기 원래 가격이 4,000원, 5,000원 가니까 4,000원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좀 많이 떨어지면은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서 또 오를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다시 여기서 재매수한 걸 또 팔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여전히 이 위에서 산 거는 손해를 크게 보고 있지만은 이 밑에서 사고 팔고 한 거는 지금 수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수익을 보는 금액, 평균가가 아닙니다. 그 수익을 봤을 때, 그 매매를 했을 때 수익 난 금액이 더해지면서 내 매수가가 조금씩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100만원치를 사고 여기서 100만원치를 샀다고 가정하면은 총 매수에 들어간 비용은 200만원이잖아요. 근데 200만원에서 매도한 금액이 200만원을 넘어가면 수익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주식을 다 팔면은 밑에서 산 거, 위에서 산 거 평균해서 팔면은 150만원밖에 안 남는다고 쳐요. 그런데 몇 번 여기서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10만원 수익 나고 10만원 수익 나고 10만원 수익 나서 한 3번을 그렇게 거래를 했다고 쳐요. 그럼 30만원 수익 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매도를 했을 때 날 수 있는 그 금액이 매수 투입 200만원에 비해서 한 18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나는 이미 20만 원밖에 손실을 안 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즉 평균 매수가가, 그러니까 위쪽에서 산 매수가가 조금씩 딸려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수익이 난 금액만큼.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서 가다 보면은 종목이 풀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매번 이렇게 내려와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주식이라는 건 순환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크게 올랐던 종목은 크게 폭락을 하지만은 또 장기 하락을 하면은 또 크게 한번 급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때 가서 전체를 다 털고 나올 수도 있고 손실을 크게 안 보고 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추가 매수를 못했다고 가정을 해요. 너무 손실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물려있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도 풀고 나올 수 있는 방법론이 제가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 내가 이 가격대에서 지금 많이 물려 있어요. 300만 원이 물려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내가 300만 원치를 샀는데 여기까지 손실을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상승을 해도 당연히 본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팝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상승을 제가 항상 활용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강한 상승이나 강한 하락은 항상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상승이 나타났을 때 이때 눈물을 머금고라도 한 3분의 1 정도, 즉 300만 원에 한 100만 원치 정도는 여기서 매도를 치는 거죠. 손절매를 한번 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대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을 그대로 갖고 계시다가 지금 요 상태로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100만 원치 팔았던 걸 다시 사드리면 돼요. 그러면 평균가는, 이거 평균가에 대해서 자꾸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사면은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가 한 걸로 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평균 매수가는 확 떨어져 버려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조금 단가를 낮출 수 있겠죠. 그게 어느 만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여기서 팔고, 이 분봉입니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100만 원치에 대해서 저기서 팔고 저기서 샀으니까, 자, 여기 얼마만큼 이득을 받냐면은, 자, 20% 정도 되죠.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이 20%만큼, 100만 원치의 20%만큼은 득을 본 거예요. 즉 20만 원을 세이브한 거예요. 이론적인 겁니다. 뭐 실제로는 다를 수 있어요. 20만 원만큼은 세이브를 한 거예요. 즉 추가 금액 투입 없이 내가 그 금액만큼 세이브를 한 거예요. 자, 투자자들께서 이런 의문을 가지십니다. 말로는 저게 쉬운데 저렇게 대응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냐? 주가는 막 왔다 갔다를 막 반복하고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데 저게 가능하겠냐 하는데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바닥권에 위치한 경우에. 고가에서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거는 기술이 좀 더 쌓여야 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기술이 좀 더 쌓여야 돼요. 단적으로 우리 바이오 같은 거 이런 거 써먹으면 아주 끝내주겠죠. 이렇게도 하면 이런 거 금방 풀려버립니다. 근데 저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자, 셀레믹스라는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이 회사가 적어도 망해서 없어지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물론 안 그런 종목도 있어요. 근데 거래를 해보면은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성정보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급등락을 하진 않아도 적어도 망할 일은 잘 없어요. 그죠? 매출이 이렇게 탄탄하고 시총도 110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올라갔을 때 팔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사고, 이걸 몇 번 반복하고 질질 끌고 가다 보면은 뭔가 이슈가 탁 터지면서 쭉 치고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많이 팔든지 전체를 다 팔든지 하여튼 뭐 투입 금액 대비해서 매도가를 계산해서 청산하고 나오면 됩니다. 자, 그렇게 풀어가시면은 대응이 쉬워요. 물론 요거는 하나의 어떤 예시만을 들은 거기 때문에 그때 상황마다 다 틀립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주식을 물론 거래하다가 손해를 보면은 멘탈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힘들기 마련이에요. 하지만은 그 주식은 당장 부도가 나거나 어떤 재무적인 리스크가 크거나 존속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 주식은 당장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사고 팔고를 해주는 것이 사실 실력이에요. 그게 왜 잘 안 되냐면은 멘탈이 무너지면 다 하기 싫거든. 다 귀찮거든. 그래서 제가 주식에서는 멘탈 싸움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누구나 거래를 하다 보면은 저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풀어가시는 게 결국 능력이고 실력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키워나가시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보면서 실전 연습을 해보시면은 실력이 점점 늘고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늡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